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린트 인사드립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미국에는 워싱턴 쪽에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질척질척하고 좀 기분 나쁜 날씨였어요. 어, 뭐, 한국에 다들 다른 장소에 계시지만은, 날씨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한 가지 생활 영어 있죠? 생활 영어인데 아주 아리까리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 한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막 질주하는데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칩시다. 근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비키세요, 비키세요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또한 스키장 같은 데서 스키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물론 저 역시 저는 제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저도 스키를 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키장 같은 데서 그 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막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통제를 못할 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비키세요, 비키세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아리까리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 의외예요, 답은. 익스큐즈미예요. 그럴 경우에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를 외치면서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영어권 국가에 놀러 갔을 때 부닥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되지 않나 싶어서 가르쳐 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직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익스큐즈미가 여러분들이 실례합니다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익스큐즈미는 이 미국 생활에서는 거의 땡큐 다음으로 입에 붙은 말이에요. 미국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땡큐 그 다음에 익스큐즈미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익스큐즈미가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부딪힐 수 있는 실례를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익스큐즈미예요. 재밌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러울 때 비키세요. 참 어려운 표현이죠. 이런 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어권 국가를 여행하실 때 기타 제가 예를 든 다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비키세요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언제나 반공을 넘어 멸공주의자인 제가 영어 실력도 안 좋은 제가 영어 한 문장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테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비록 아직까지는 소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저에게 12명이라는 값진 구독 버튼이 날라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영상과도 맥락이 통할 수도 있는데요. 그 주권 방송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크레드 아주 찐 빨갱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아무래도 이 주권 방송은 좀 이렇게 폐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일종의 주권 방송에 대한 제가 저격수를 자처합니다. 또한 주권 방송뿐만이 아니고 새가 날아든다, 서울의 소리,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네버 에버 머리 안 깎는 김어준이 또 꽁지머리 김갑수 이런 이발도 안 하는 족속들 그러면서 이렇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 놈들에 대한 저격을 제가 할까 해요.
왜냐면은 하도 그 방송에서 그냥 펼치는 논리가 말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똑바로 알리고 해야 되지 않나. 또한 우리 같은 소시민은, 제가 소시민 방송을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한번 이렇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뭐 이렇게 시간 낭비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언제라도 불만이 있으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로 인한 어떤 제 또 다른 입장을 말씀드릴 걸 약속드리면서요. 자, 이번에도 제가 말한 주권 방송에 나이도 몇 살 처먹지 않은 놈이 머리 빗겨진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빨갱이. 지 말로는 책도 몇 권 썼대네요.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바로 알자. 그런 책도 썼다고 책 선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이지요.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지 책을 팔아먹자는. 이번에 그 친구가 제가 본 거죠. 주권 방송을 일부러 찾아서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노가리를 풀었나. 그거를 팩트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2016년 8월이죠. 우리 태용호 공사, 연극 주재 공사였죠. 그분이 탈북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태용호 공사를 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겠지,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각자 진영별로, 저도 지금 당장 문재인을 문빨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각자 진영에서 자기 진영 좋은 대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말끝마다 얘가 이렇게 했다, 얘가 이렇게 했다, 얘가 무슨 국회에서 무슨 강의를 했다, 어디 다니면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라고 표현하길래 좋습니다. 같은 다른 진영끼리 나도 김정은이나 문빨한테 할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태용호 공사께서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북한은 곧 망할 것이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건다,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주술사에 비교하더라고요. 북한이 빨리 망했으면 바라는. 사실 그게 주술로 된다면 저도 태용호 공사 못지않은 주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술로 된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괴뢰 정권이 그런 주술로서 사라질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주술만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태용호 공사의 북한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주술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술사. 그러니까 폄하를 하기 위한 자기의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또 빨갱이 대머리 새끼가 하는 말이 뭐냐. 태용호 공사가 북한의 일종의 북으로 봐서 본국 소환이죠. 본국 소환을 받았는데, 본국 소환을 받은 이유가 이제 나중에 밝혀진 주장이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무슨 미성년자 성추행을 했다, 그 혐의로 불러들인다. 아니, 무슨 미성년자 성추행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도대체 그럼 평양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했는지, 영국 런던에서 성추행을 했는지, 그거를 성폭행이든 간에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미성년자 성추행 혹은 성폭행이라고, 그게 평양인지 청진인지 런던인지 어떤 근거도 없이 북한이 발표하는 그대로를 진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남에 대한 인격을
그렇게 할 적에는, 모독할 적에는, 그래요. 진짜 그런 짓을 했으면 지탄 받아야 되지만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북한에서 발표하는, 그것도 태영호 공사가 탈북한 이후에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그 거짓된 얘기를, 근거를, 그걸 사실인 양,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 때문에 소환불응했다. 또 한 가지는 64억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뭐 이걸 대한민국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다는데, 64억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 빨갱이 새끼, 이 대머리 빨갱이 새끼. 우리가 그 외교관,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고용환 씨. 그분도 외교관 출신인데 1년에 북한에서 지원되는 생활비가 만 몇천 불이래요. 그래서 이쪽 우리 기자 쪽에서 물었잖아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1년에요. 아니, 어떻게 해외 주재 공사관이 만 몇천 불로 1년을 유지합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뭘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고영한 씨가 증언을 했잖아요. 같은 외교관 출신으로. 64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갖고 횡령을 할 거 아니냐. 외교관들이 직접 길바닥에 나가서 노점상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각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북한 외교관의 현실인데, 아니 64억 원이라는 돈은 외교관에 있지를 않다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영환 씨가. 그러면 이건 좌빨들은 무조건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죄송합니다. 북한이 그 이태리 그 조폭 마피아들 있죠? 그들이 참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그 위패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 더 많은 위패를 만드는 게 북한이라는 건 다는 공개적인 비밀 아닙니까? 북한 외교관들한테 위패, 가짜 100불짜리 달러를 주면서 이걸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어디 가서 이걸 사용하고 남는 거스름 돈이 있으면 북한으로 보내라. 이게 북한의 모습이고, 세계 어느 나라 해외 주재 나가 있는 공사나 대사들에게 노점상을 해가면서 알아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도 번 돈을 또 본국으로 소환하라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64억을 횡령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64원도 오히려 보태주고 나오면 나왔지, 64억이라는 게 뭐 있어야 횡령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아는 팩트인데 이걸 이렇게 거짓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주권방송, 빨갱이 방송에서. 이거를 또 믿고 따르고 태용공사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왜 이렇게 북한을 욕하느냐. 아니 내가 태용호 공사라도 북한을 뭘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닙니까? 9이 나쁘더라도 하나가 좋다면 칭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면 요리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현실이. 뭘 칭찬하란 말입니까? 솔직담박하게 북한 사회를 남한에게 알려주는, 그나마도 요즘은 대통령이 빨갱이 문빨이다 보니까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지금 우파 그 패널들 중에서 조금만 김정은이나 문빨한테 삐딱상 타면 출연정지 당하는 거 보셨죠? 대표적인 예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같은 경우도 한 2달 이상 정지를 먹어서 출연을 못 하셨고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문빨의 그 공산당 정권이. 이게 말이 더불어민주당이지 실상은 더불어공산당이에요. 누구와 더불어일까요? 북한 김정은과 더불어공산당이죠. 지금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미북 협상을 보나 뭘로 보나 하는 짓을 봐도요. 64억 횡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음에 태용공사가
왜 한국행을 선택했느냐 망명을 하면서 뭐 영국 자기가 살았던 영국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많은데 아니 자기가 조국이 그리워서 진정한 조국으로 찾아온다는데 그것도 시비거리입니까 빨갱이들한테는? 망명은 그 망명하는 사람의 자유예요. 그럼 빨갱이들이 무슨 뭐 갖다부터 너는 왜 자카르타로 안 갔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영화 제목처럼. 그거는 그 개인의 고유 일종의 고유 권한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자신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국으로 왔다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영국으로 망명했거나 미국으로 망명했으면은 그렇다고 자기들이 칭찬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남한으로 오니까 대한민국으로 오니까 껄끄럽거든요.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니까. 근데 그런 게 좌파나 좌파들 대한민국 빨갱이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겠죠. 좀 숨기고 싶은 건데 자기 등짝에 그것도 여자가 비키니를 입어야 될 여자가 자기 등짝에 점이 뭐 북대칠성 모양으로 있다. 이거를 옷을 벗으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여자가 머뭇거리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태영호공사가 그 좌파들의 대한민국 공산화를 바라는 좌파들의 그 어떤 그 본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으로 왔느냐? 별 시비 걸 걸 가지고 와야죠. 그거는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디로 가든 막말로 영화 제목처럼 자카르타로 가든 그렇게 하고 뭐 북한에 대한 악선전을 너무 많이 한다. 무슨 악선전입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북한에서 영국 공사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북한에서 인텔리전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악담이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평이잖아요. 북한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국 공사로 나갑니까? 영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뭐 루마니아니 체코니아는 옛날에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당시에도 북한에서 얼마나 외교관을 신중하게 내보냈겠습니까? 당성을 체크하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허위적으로 방송하는 게 주권 방송이에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저격수가 안 되겠으며 감히 제가 저격수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빨갱이 방송에 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가 본다면 내가 본고 들은 거에 대한 팩트에 의해서 반론과 반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또 이런 말을 해, 이 빨갱이 새끼가. 김정은이가 뭐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하고 4살 때 탱크 운전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뭐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하는다는 말이 뭐냐? 김정은 위원장께서 3살 때, 지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3살 배기가 어떻게 자동차 운전을 하고, 4살이 탱크를 운전하고, 지가 생각해도 같은 빨갱이라도 말이 안 되니까, 아마 좀, 3살 때 김정은 위원장께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논 거를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김정은을 변론해 주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3살 때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안 갖고 놀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후진국이나 미개국이면 모를까.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지금 같은 좋은 장난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갖고 놀았는데 아니 그런 식이면 전 세계에서 3살 때 자동차 운전 못한 애가 어딨어요. 장난감 자동차 운전을 한 게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한 거라고 우상화를 시킬 거라면은 이 세상에 3살 때 자동차 운전 못한 애가 어딨냐 이거죠. 왜? 웬만한 부모가 3살, 4살 먹은 애한테 자동차 하나 장난감 선물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갖고 놀았다고 자동차를 운전한 겁니까?
그리고 탱크 장난감 있잖아요. 탱크 장난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놀았다고 해서 탱크를 운전한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문빨이 공군 부대에 시찰을 갔다가 공군 전투기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으면 뭐 문빨이 비행기 전투기 조종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파일럿이란 말입니까? 그냥 기념사진 하나 찍은 걸 가지고 트랙터에 앉아있는 기념사진 한 장을 찍은 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는 트랙터 운전도 하실 줄 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트랙터 운전할 사람이 역대 없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그 옛날에 그 비행기 쇼하는 거 봤죠? 김정은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게 김정은이가 한 겁니까? 옆에 있는 베테랑 조종사가 한 거지. 그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김정은이가 비행기 조종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광고하는 게 그 대머리 빨갱이 새끼들아 말이에요. 대머리 빨갱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 방송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뇌되기를 바라고 또 일부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심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북한에서 그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핵미사일을 만들면서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한국에서도 어떤 국책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질타를 하는데 이 북한 김정은이는 그 똥돼지 비계덩어리 말입니다. 저 미사일 실험을 여러 번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그 사람들을, 과학자들을 질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다.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무슨 과학자가 넘쳐나겠습니까? 어차피 정해진 몇 명이 하는 짓이에요. 걔들을 처형하고 나면은요, 미사일은커녕 화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죠. 그만한 또 능력을 가진, 그렇다고 자기들이 뭐 해외에서 과학자를 돈으로 사온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안에 있는 과학자들을 무슨 수로 처벌합니까? 그걸 무슨 자상한 모습을 보인 거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자라 공장 얘기 아시죠? 이 비계덩어리 새끼가 자라 공장을 시찰 갔다가 자라가 다 죽었다고 해서 자라 공장 지배인을 현장에서 총살했다는 얘기 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자라 공장 지배인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라를 몇 마리 던져주면서 잘 키우라고 하면 그게 저절로 큽니까? 자라를 키울 수 있는 사료도 주고, 자라가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있는 예방약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을 잘 갈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준 상태에서 잘못했으면, 그런 상태에서 잘못됐더라도 현지 총살이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런 시설, 아무런 사료 하나, 아무런 그 예방약 하나 준비해주지 않고 다 자라 몇 마리 던져주고서 잘 키우라고 했다가 자라가 죽었다고 해서 그거를 현지 총살시키면 여러분들 같으면 잘 키우실 수 있겠어요? 그런 조건에서? 이런 잔인무도한 놈을 과학자들을 처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비로운 사람 정치인이라고, 예? 자비로운 게 아니고
그 과학자들을 처단할 수 없었던 거죠. 대체할 사람, 자라공장 지배인이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냉철하게 동전의 양면이 있고 손바닥에 양 사이드가 있듯이 이렇게 보질 않고 한 면만 보고 그것이 북한의 그 바른 모습이냐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저 문빠라고 그 똥돼지하고 만나서 그 냉면 쇼를 할 적에 기자들이 뭐 이 새끼는 꼬박꼬박 뭐 이설주 여사도 아니고 여사님, 김정은 위원장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님. 참 문빨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북한이 참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이설주 여사님이 등장하시길래 그 냉면 퍼포먼스 할 때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주인공이 앞에서 오면 기자들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뒤가 안 보이니까 막 김정은하고 조금 살짝 부딪혔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뭐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뭐 그 기자를 나무래기는커녕 뭐 오히려 쓰러지는 비틀거리는 쓰러진다기보다는 그 기자를 이렇게 부축해주는 정말 오버이 수련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아니 사람이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데 그거 저기 이렇게 부축해주는 신용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예의 범절이 아니고 그냥 그건 본능적인 행동 아닙니까? 별 이런 것조차도 어버이 수령님의 큰 은혜라는. 정말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정은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권방송이 좀 그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각자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꼿꼿이 설 수 있는 미국의 무슨 제재, 경제 제재 또는 어떤 그런 그 군사적 제재 하에서도 북한이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뭐 국민들의 지지 덕분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영특한 지도력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국민들의 지지 덕분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지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살아남지. 반론을 제기했다간 바로 곡사포 맞아 죽는 고모부도 곡사포로 때려 죽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반론을 합니까? 그렇게 받은 지지가 그게 정상적인 지지입니까, 여러분?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선 김정은의 튼튼한 정권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지지입니까? 살기 위한 쇼지요. 북한 우리 2,500만 동포들의.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주권방송이에요. 주권방송뿐만이 아니죠. 서울의 소리니 뭐니. 제가 이제 다 까려고 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들께서 힘과 용기를 심어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